제가 애터미 사업을 지금 근 4년째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친언니는 저보고 황골탈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거기다가 돈도 벌고 이게 바로 애터미입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제가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이를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왜 우리 집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빚만 늘어나는 걸까? 이런 의문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경제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요, 제가 정말 경제관념이 없었더라고요. 그 책에는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하라, 고정지출을 정해놓고 줄여나가라, 카드를 없애라, 빚을 빨리 갚아라, 물건을 살 때는 적어도 3번은 고민해라, 아이에게 투자하지 마라,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다, 커피값을 아껴라, 담배값을 줄여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대로 따라서 실천을 해보려고요, 무진 애를 썼는데요, 2달 만에 제가 그 책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차라리 죽을 때까지 일하자.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런데 처음으로 속리산에 석세스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제가 2번 놀랐습니다. 저희 회사의 CEO이신 박한길 회장님께서 제가 읽었던 책 내용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회장님은요, 지출을 먼저 정해놓고 수입을 결정을 해라.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평생 동안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해라. 그리고 돈이 없을 때는 아껴서 저축할 생각하지 말고 돈을 펑펑 써라.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200에서 700만 원 버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일을 접어두고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벌 생각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요, 제 가슴이 쿵탕쿵탕 뛰기 시작하면서 나도 저분이 말씀하시는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저 그날 처음으로 석세스 세미나 참석한 날 잠 못 잤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을 작성하면서 제 마음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보험회사에다가 사표를 던지고 이 애터미에 전업한 지 딱 만 3년 11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15년 가까이를 일을 했지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수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애터미의 제품력, 시스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이유와 또 그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건요, 오늘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나도 이 애터미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나도 이 애터미에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의문 생기시던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애터미에서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누구나가 다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때 나를 데려오신 분에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네. 열심히 하면 된다. 또 네, 세미나만 열심히 나오세요. 또 어떤 분들은 물건 열심히 팔면 됩니다. 소비자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처음 모셔가지고요,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는데 이 3가지에 대한 답이 됐나요? 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초보자들은요, 다른 쪽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애터미는 처음이니까 애터미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요, 일을 하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들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네,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하다 보면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성공의 8단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1. 내가 열심히 성공의 8단계를 공부해서 알려준다. 설명해준다. 2.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VOD 보기에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자,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저희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안내만 잘 하셔도 돼요. 자,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VOD에 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50번은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공의 8단계가 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 자, 첫 번째가 뭔가요? 네, 꿈과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네, 결단과 결의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 아주 대답을 잘하시는 여성 사업자분이 계십니다.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네, 초대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네, 사업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요. 네, 후속 관리. 여섯 번째, 후속 관리. 후속 조치. 일곱 번째는요. 네,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네,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복제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셨나요? 네, 균형 잡히는 삶에 대한 인생 시나리오. 저 석세스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이런 강의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밑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 이런 꿈은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영과 육과 혼과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공헌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강의를 들으시고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자, 이 꿈은요,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셨던 것처럼 네,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자, 꿈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꿈만 꾸게 되면요, 이루어질까요? 꿈만 꾸고 있는 건 그냥 망상입니다. 몽상이라는 얘기예요. 꿈에다가 반드시 나의 시간을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셔야 내가 정한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정하셨던 인생 시나리오, 그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내가 그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그 꿈을 만들었다면 거기에다가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내가 정한 목표를 설정하셔서 그걸 실천을 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가 원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목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날짜, 그리고 일시, 가격,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시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그때는 매일매일 내가 정한 그 꿈을 보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했지.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꿈꾸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이 목표대로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말 신기했던 게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빨리 로얄 클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했던 그 목표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결단과 결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대한, 무엇에 대한 결단과 결의를 하셔야 되냐 하면요, 첫 번째, 나는 긍정적인 삶을 살겠다. 두 번째는요,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세 번째는 대가 지불을 하겠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결단과 결의를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자,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막 말려요. 야, 너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냐. 그 다단계잖아. 그거 인식 굉장히 안 좋다. 너 인맥 다 떨어져 나갈 거야. 이러면서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게 될 거고, 아니면 누군가는 열심히 떠들말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요.
뭔가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이거는 안 될 거야,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안 좋은 게 들어갔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전까지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게 스폰서가 됐던 파트너가 됐던 아니면 내 가족이 됐던 내 친구가 됐던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부정적인 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이 건전하고 또 내가 여기에서 열정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했는데 거절 딱 받잖아요. 그럼 그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스르르 내려와서 저를 힘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100%, 200% 나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달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다, 이런 결단과 결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주도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바꿔보겠다라는 이런 주도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할 때요, 새로운 제품들이 막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어느 날 묻더라고요. 여보, 당신 뭐 해? 그래서 제가 애텀이라는 거 하는데 이거 진짜 좋아 이랬더니,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뼈를 묻겠다며, 근데 왜 또 얼마나 됐다고 이런 새로운 일을 한다고 이런 걸 갖고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정말 괜찮아, 내 인생을 바꿔놓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은 늘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한번 알아봐. 당신이 직접 알아보고 나를 좀 말려줘. 근데 나는 이 애터미 회사가 정말 괜찮고 내가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알아보고 나를 좀 말려줘. 그러면 내가 당신 얘기를 듣고 일을 하지 않겠다, 그만두겠다. 그런데 당신이 알아보고 만일에 이게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 안 도와줘도 되니까 방해는 하지 마 그랬어요. 방해라는 건 구체적으로 내가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한다거나, 1박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말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늦게 오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 밥 차리라고 또는 늦게 온다고 구박하거나 이런 일 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1박 세미나를 갔다가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저희 남편이 여보, 나 당신 회사에 그 CEO 박한길 회장님 강의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새벽까지 들어봤더니 회사도 괜찮고 회장님 마인드도 괜찮고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열심히 해봐라고 했던 제 남편도 제가 매주마다 세미나를 가니까 또 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가? 그때마다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일이야, 세미나 가는 게 내 직업이야, 내 일이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을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은 방해거리가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내 마음에는 내 가족이 가장 나를 지지해 줄 것 같고 나를 굉장히 많이 응원해 줄 것 같은데요, 가족이 가장 심한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나를 걱정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남편 때문에 또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이런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이 때문에 애텀이라는 일을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직 우리 집의 어려움과 가난을 모를 때, 그때 결단을 내리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가족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이 때문에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요, 계속적으로 반대하면 정말 주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보, 이때까지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어깨에 무거운 짐을 들고 일을 했지 않냐. 이제는 내가 당신의 그 짐을 덜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3년만 참아라. 내가 3년 안에 반드시 성공해 보이겠다. 아니면 1년만 참으면 내가 적어도 오토 판매사하는 데에서 200만 원은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 몽둥이를 부스러 놓는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 그렇게 많지 않아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 아니라 15년 이상 계속 일을 할 때요, 저희 남편이 아이가 늘 저녁마다 울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남편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 그 일 그만둘까? 그러면 저희 남편이 사실은 제가 같이 일을 해줘서 고맙대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왜냐하면 같이 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남자의 자존심에 당장 때려치고 집에서 살림만 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남편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당신이 같이 일해줘서 사실은 내 어깨가 조금은 가볍다.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실은 솔직한 남편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울리는 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사신다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가지불, 이 대가지불은 지금 내가 아이와 함께 있다면요,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만 지금 잠깐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내가 이 애터미를 열심히 한다면 내 미래는, 또 아이들의 미래는 밝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대가지불은 큰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놀러 다니기 좋아한다면요, 그 놀러 다니는 일을 잠시 멈추고, 왜냐하면 이 강사는요 기다려줍니다. 10년 20년. 그러나 애터미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해왔던, 늘 좋아했던 그거를 잠시 내려두고 애터미를 해서 내가 우리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애터미를 하겠다라는 이런 대가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었어요. 이 두 번째 1번과 2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과 2번이 내가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80% 이상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가 없이 또 날마다 결단과 결의를 하지 않고 내가 이 일하는 이 밑에 일을 열심히 한다면요 지칩니다. 지쳐가지고 정말 고지에 다다랐을 수도 있는데 그때 손을 탁 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사 내가 요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는 인맥도 없어, 말도 잘 못해, 물건도 못 팔아, 이렇다 하더라도요 이 1번과 2번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서 날마다 결단과 결의를 하신다면 성공할 확률 100%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명단을 적으셔야 되겠죠? 이 명단을 적는 일은 오토 판매사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적었으면 초대를 하셔야 되잖아요. 초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초대는 어디로 초대를 하나요? 네, 첫 번째는 제품으로의 초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제품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업하자, 애터미 일을 해봐, 나랑 같이 세미나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제품으로 이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제품을 써봐야 돼요. 제품을 써보고 제품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애터미 사업에 와서 비전을 보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돈이 된다 안 된다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제품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이 제품이 정말 좋은데 가격이 싸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된다, 돈 버는 일이 있다, 이 애터미 대박난다 하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품의 체험 없이 이 사업을 보고 하신 분들은요 내가 조금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는 제품으로의 초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제품 초대를 먼저 하셨으면 두 번째는 센터 미팅, 센터에 사업 설명 있죠? 자, 그리고 아니면 원데이 세미나, 우리가 매주 한 번씩 하는 원데이 세미나에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1박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초대를 하셔야 되고요. 만일에 그것 또한 여의치 않다, 누군가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는 여의치 않고 센터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후원을 받는 거예요. 후원. 스폰서에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스폰서와의 만남을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요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요 굉장히 사업에 도움을 받습니다. 자, 초대를 하셨으면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사업 설명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맥을 찾아가서 애터미가 어쩌고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어떻고 한국콜마가 어떻고 막 쫙 장황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척 하지만 사실은 흘러버립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나랑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같이 찜질방에서 놀았던 동네 언니, 동생, 그리고 내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사업 설명한다고 쫙 그래가면서 동그라미 막 그래서 하잖아요. 안 들어옵니다. 제가 나를 꼬셔가지고 지 돈 벌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후원을 받으셔서, 스폰서의 후원을 받으셔서 이 스폰서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때 하실 때요 우리 스폰서에게 내가 초대한 내 소비자 또는 내 그 인맥을 프로모션을 해주는 겁니다. 프로모션 해줄 때 내 친구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친구가 월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는 인맥 끝내줘서요 이 친구가 오면 대박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우찌라고요. 우찌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직업이 뭔지,
또 이분이 제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애터미에 대해서는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아니면 내가 이분에게 요 정도의 얘기는 했습니다라는 이 정보만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 소비자에게, 내 친구나 내 고객에게는요, 내가 모시고 가는 이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폰서인데 애터미에서 제일 잘 나가, 그리고 정말 바쁜 사람인데 특별히 오늘 너를 위해서 시간을 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애터미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폰서와 만나서 후원을 받게 해줄 때는요, 절대 자리 떠나지 마시고, 또 핸드폰으로 뭐 카톡을 보낸다거나 이거 딴짓하지 마시고 반드시 딱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스폰서가 어떻게 후원하는지를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나오면 내가 후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 스폰서가 내가 데려간 그 고객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으셔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스폰서가 내 소비자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제대로 들어봐야, 그래야 내가 중복되지 않은 다른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다시 후속 관리를 통해서 재초대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폰서하고 내 소비자만 만나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서, 만일에 조금 더 오버를 하신다면 메모까지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이 소비자가 뭐야, 저분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하고요, 딱 자세를 바르게 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잘 활용을 하셔도 내 사업에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 설명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후속 관리가 있어야 되겠죠.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후속 조치는요, 제품 초대하고도 후속 조치 하셔야 되고요, 사업 설명 듣고 난 다음에도 후속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후속 관리는 절대로 이틀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즉각 하시는 게 좋아요. 즉각, 어땠어? 괜찮았어? 또는 어떤 마음이 들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품은 전달했으면 그 다음날 반드시 전화해서 써봤니?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소비자들은 거의 안 씁니다. 써봤냐고 물어보면 아직 못 썼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뛰어가서 직접 가서 다 뚜껑 열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치약 칫솔도요, 집에 있는 거 다 쓰고 쓰려고 하지 소비자들은 절대 먼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쓰고 있는 치약 다 해소해갖고 오세요. 치약하고 칫솔 다 가지고 오고 내가 전달해준 이거 쓰라 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후속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물건 던져놓고 쓰고 나면 전화 오겠지, 아니에요. 애터미에서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물건 하나 전달해주고 알아서 전화 올 거야 하고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다, 굶어 죽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가서 애터미의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소비자 입에서 애터미는 정말 제품이 좋은데 가격이 싼 것 같다, 이 얘기까지만 나올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자발적인 재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내 소비자가 애터미의 제품을, 전 제품을 쓸 수 있는 이 후속 관리를 통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후속 관리까지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자,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 상담은요, 누구랑 해야 되나요? 누구랑 상담해야 될까요? 네,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 밑에 파트너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누군가의 파트너인가 동시에 누군가의 스폰서입니다. 그죠? 나는 파트너이기만 하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나는 파트너다. 그럼 밑에 아직 아무도 사업자나 또는 파트너가 안 나와 있다는 분이죠. 근데 그분도 결국은 스폰서가 됩니다.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은요, 반드시 스폰서와 또 파트너와 하셔야 됩니다. 자,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데 어떤 스폰서와 상담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업은 시스템 사업입니다. 이미 애터미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 성공자들이 그 시스템을 따라 했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만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은 우리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예요. 그런데 내 스폰서는 원데이 세미나 가는 꼴을 못 봤다, 석세스 세미나 가는 꼴을 못 봤다, 거기 안 가도 사업 잘 돼 이러면서 혼자서 막 열심히 하는 스폰서랑 상담을 한다, 그래도 될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세미나 가고 애터미의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함께 하고 있는 그 스폰서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스폰서가 다른 길로 나를 자꾸 인도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세미나 자리에 있는, 빠지지 않은 그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상담을 하고 또 나는 내 파트너에 상담을 해 주겠죠.
그러면 내가 파트너랑 상담을 할 때는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 파트너에게 혼내지 마세요. 지적질하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격려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 파트너랑 상담을 할 때는 무조건 격려해 주세요. 용기 주시고요, 힘을 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파트너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거의 대부분은 알아요. 일이 안 되는, 왜 안 되는지를. 자, 그런데 힘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내 언니에게 가서 물건을 전달했는데, 야, 너는 무슨 이런 걸 갖고 와서 막 이러면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어. 스폰서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언니를 만났는데요, 화장품 이딴 거 안 쓴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뉴스 보여줬어요? 아니요. 뉴스 보여줘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여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초보에는 잘 몰라서 그런 일을 겪었어요. 흔히 있는 일이니까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가서 반드시 뉴스 보여주시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면 아마 그분이 언젠가는 이 제품을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뉴스를 보여야 돼. 말도 지지리도 않는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그래도 사기가 꺾였는데 그 얘기를 스폰서로부터 딱 듣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사업대를 치워야 되겠다. 애터미는 알겠는데, 비전은 알겠는데, 근데 저 스폰서 꼴 보기 싫어서 나 이 사업대를 치우고 만다,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그죠? 요렇게 좀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말도 안 들어? 이런 안타까운 파트너 있으시죠? 네, 그럴 때는요, 내가 할 게 아니라 내 업라인 스폰서에게 상담을 하셔서 그 업라인 스폰서가 대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나랑 내 파트너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접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 파트너는 내 얘기 안 들어요. 잔소리로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상담을 적절하게 내 위에 업라인 스폰서,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랑 나랑 코드가 맞는 스폰서랑 상담을 잘 하면요, 굉장히 후련하게, 이 후원은 혹시 못 받더라도, 너무 우리 스폰서가 바빠서 후원은 못 받는다 그러더라도 상담만 잘 해도 내 사업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복제는요, 나를 복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번부터 7번까지 이 일을 매일매일, 내가 매일매일 1번부터 7번까지를 순서대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내 밑에 파트너가 나를 보고 나랑 똑같이 1번부터 7번까지를 계속 해 나갑니다. 근데 이걸 못 해놓잖아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계속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제는 나를 좀 닮아 복제해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녀 아시죠? 자녀 그렇게 요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라 해도 절대 안 하잖아요. 꼭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게 복제입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 그 아이가 내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파트너를 내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1번부터 7번까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 파트너도 그대로 따라한다. 자, 이게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하는 이 방법론이에요. 그죠? 방법에 대해서는 아셨나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로, 초보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세미나 열심히 가세요. 열심히 파세요. 이 얘기 하지 마시고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하시면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방향은요, 오토 판매사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오토 판매사가 애터미의 꽃입니다. 오토 판매사를 내가 언제 갈 건지 이 목표를 정해서 오토 판매사가 되기를 열심히 뛰어다니시면 됩니다. 자, 오토 판매사는요, 나로부터 시작한 보름 동안의 매출이 1일부터 15일까지 또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 매출이 왼쪽에 250만 포인트 이상, 오른쪽에 250만 포인트 이상이 뜨면 판매사라는 직급이 되어지는데요. 이 판매사가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오토 판매사까지 뜨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는요, 자동으로 매 보름마다 250만 포인트가 뜨는 걸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데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 최하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400만 원까지가 맥시멈이지만요, 앞으로는요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토 판매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물건이 저희가 60가지 정도 채 안 되나요? 어쨌든 60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1000가지 넘게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20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애터미에서 정말 많은 생필품들이 나와서 1000가지 정도의 제품이 된다. 그러면요, 오토 판매사가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회사의 그 오토 판매사예요. 그리고 소비자도 제품이 1000가지가 나오잖아요. 내가 제품만 써도 30에서 50만 원 또는 1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에 판매사를 가야 되잖아요. 판매사를 가야 무슨 오토 판매사가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판매사를 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사를 가려면요, 명단이 있어야 돼요. 명단.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명단을 적을 때는요, A와 B에 나누어서 적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너는 한 줄만 해, 이런 얘기 듣고 오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 줄만 하면 된다. 한 줄만 열심히, 한 줄로 내가 다 키워줄게. 없으시죠? 자, 한 줄만 할게. 한 줄로 내가 해줄 테니까 한 줄만 해 하시는 분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보고 애터미에서 100만 원만 벌라는 얘기구나. 100만 원만 벌실 거면, 또는 많다면 200 정도만 버실 거면 한 줄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애터미에서 정말 연금성 소득, 인쇄소득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벌려면 반드시 오른쪽과 왼쪽, 좌우 두 줄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적을 때 처음부터 A와 B를 나누어서 적으셔야 돼요. 자, A는 어떤 사람, B는 어떤 사람을 내가 하겠다는 이런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분류를 하실 때 예를 들면 A는 가족을 하겠다, B는 친구를 하겠다, 또 A는 직장 동료를 내가 여기 하겠다, B는 종교단체 또는 내 취미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하겠다, 이렇게 분류를 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분류를 정하셔야 되냐면요, 이 분류를 정해놓지 않으면 갈등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딱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대발이야. 그러면 갈등 생기죠. 그래서 내 소실 쪽에다가 싹 집어넣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인맥 중에 서로 두 사람이 아는 인맥을 양쪽으로 찢어 놓는 분이 계셔요. 서로 두 분이 아는데 A는 여기다 넣고 B는 여기다 넣고 이러면 사업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싸우고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같은 인맥을 찢어야 되잖아요. 자꾸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잘 하셔서 같은 분류는 같은 줄에 이렇게 달게 놓잖아요. 그러면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 사람이 데려와도 내 사람, 내가 데려와도 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분류로 해서, 자, 나는 왼쪽에, 이쪽은 우리 스폰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한쪽이 좀 커져 있다, 이런 분들은요 3대 7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반드시 내 인맥을 왼쪽에 넣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5천만 포인트 뜨는 게 아니면 대실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커져 있다고 이게 대실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인맥을 분류를 해서 비율을 정해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정하셔서 이 명단을 가지고 두 번째는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 자, 이 네 명단 중에 명단을 쭉 적어요. 자, 이게 A, B에 누구 이름, 홍땡땡, 김땡땡, 이땡땡 이렇게 다 적으셔서 이 친구에게 내가 어떤 제품을 전달을 하게 될 건지 그걸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목표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내가 해모임 내 박스랑 유산균, 또 화장품이랑 비타민 이렇게 우리 제품, 전 제품 애터미에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팔 거. 이걸 정해서 쫙 명단을 해서 총 합계를 내면 이제 포인트가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사 갑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내가 찾아가서 내가 목표한 대로 그 친구에게 이 제품을 설명하고 설명을 해서 제품을 팔든 아니면 어차피 누구나가 써야 되는 생필품에다가 제품이 좋은데 가격이 싸니까 절대로 욕먹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 제품을 쓸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신다면 나중에는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 제품 정말 좋고 싸더라, 이런 좋은 제품 나에게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명단을 가지고요 누구에게 얼마를 할 건지를 정하셔서 이걸 가지고 세 번째 제품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제품 전달.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사업 설명하지 마라. 제품만 전달해라.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걸 가지고 있죠. 밤낮 없이 그냥 사람 만나서 계속 제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할 때는요, 애터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면 들었던 시간이 최하 1시간, 2시간, 그리고 많게는 3시간까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 만나면요, 정말 하루에 3, 4사람 만나면 거의 진이 다 빠집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애터미 얘기하면 나 그거 쓰고 있어, 알아, 나 봤어, 이런 얘기 거의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만나서 너무 오랫동안 있지 마세요.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다 빙빙빙 돌려가고 있어. 결국은 한마디 꺼냈더니 노해가 그냥 온다. 시간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짧게 제품에 대해서 내 목적을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터미를 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 못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3시간 4시간 밥 먹고 그러면 하루에 2명 만나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되는 방법은요, 무조건 많이 만나라. 그리고 무조건 많이 일해라. 이성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1만 시간의 법칙, 하루에 3시간 투자하면 10년 걸립니다. 하루에 내가 10시간 투자하잖아요. 그럼 3년 만에 갑니다. 10시간 또는 6시간 내가 정한 만큼의 이 시간만큼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만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이런저런 얘기 다 들을 이런 시간이 없어요. 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이 애터미 제품 일단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해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제품을 파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3가지를 내가 이 보름 동안 하면 판매사가 돼요. 판매사가. 그러면 판매사 갔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요, 판매사를 가고 나면 한결같이 모두가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판매사 가보니까요, 이때까지 내가 했던 일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판매사 갈 때처럼만 일을 한다면 성공하겠더라고요. 모두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그만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그 목표를 갖고 뛰었기 때문에 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있죠. 그 다음부터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말로만 판매사 갈 때처럼 일하면 성공할 것 같아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때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매일의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매일매일 몇 사람을 만나겠다, 나는 매일매일 몇만 포인트를 하겠다, 이 목표를 세워놓고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요, 매일의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보름의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보름 동안 나는 좌우에 몇만 포인트를 하겠다. 자, 처음에는 50만 포인트를 하겠다. 그 다음 보름은 100만 포인트를 하겠다. 그 다음은 150만 200 하다 보면 오토 판매사까지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이 플랜대로 하셨던 분 중에 정말 오토 판매사가 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여럿 있어요. 정말 해보세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시면, 이 실천대로 하시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 머리를 탁 치면서 맞아, 저렇게 했어야 돼,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맞아, 저렇게 했어야 돼 하고 끝. 어떤 분들은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실천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실천하시는 분은 될 것이고, 그냥 그렇지 맞장구만 치신 분들은 또 안 되겠죠. 그럼 또 오서 또 들으시면 돼요. 내가 행동할 때까지 와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토 판매사가 가게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토 판매사, 자, 어려운가요? 내가 오토 판매사 가면 내 파트너도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 판매사 갈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토 판매사 만드는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를 얼마나 만들어야 되냐, 거기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나도 동시에 직업이 올라갑니다. 자, 요거는 방향이에요. 그죠? 방향. 방법, 방향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성공하는 원칙. 내가 성공을 하려면 성공의 원칙이, 이 원칙대로, 이 원칙을 따라서 하시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성공의 원칙 첫 번째, 제품 애용입니다. 제품 애용. 다른 게 아니고 제품을 먼저 애용해 보셔야 돼요. 내가 먼저 써봐야 돼. 내가 써봐야 제품을 전달하잖아요. 유통이잖아요. 유통은 내가 제품 전달이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써봐야지.
내가 먼저 써봐야 좋은지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 느낌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원칙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제품 애용입니다. 제품 애용. 자, 성공 원칙 두 번째는요. 원데이 세미나입니다. 원데이 세미나. 성공 원칙 세 번째 뭘까요? 우리 잘 아시네요. 석세스 세미나예요. 석세스. 자,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방법은 성공의 8단계의 방법대로, 또 방향은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성공합니다. 자, 이 성공의 원칙에 다른 거 없죠? 못 하실 분 있으신가요? 나 이 성공의 원칙 못 따르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제품을 애용하고 원데이 세미나를 가고 석세스 세미나를 간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세미나 한 3번 정도 갔다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알아, 다 들었어. 그리고 한 10번 이렇게 가는 사람 보면요,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아니 몰라서 또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몰라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는 다 알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 날 탁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맞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와서 계속해서 이 세미나를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미나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요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이타민 사업을 하면서요,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게, 이성현 박사님께서 어느 날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공감했고요, 정말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15년 이상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부자 못됐습니다. 근데 애텀이라는 이 제대로 된 도구를 만나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저를 완전히 부자의 대열로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직업을 앞으로 3년을 더 한다고 봤을 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거기에 답이 없다면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여러분들의 도구로 선택하셔서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자가 될 것이라고 정말 믿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